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뱅가드 암호화폐 ETF 전면 허용, 월가의 마지막 거인이 움직였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2위 자산 운용사, 이 뱅가드에서 수년간 거부하던 암호화폐 ETF 거래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고요. 굉장히 큰 뉴스이기도 합니다.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1위고 2위가 이제 뱅가드인데 이 암호화폐 ETF 거래를 이제 허용을 한 거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이 암호화폐 ETF와 뮤추얼 펀드 거래가 자사 플랫폼에서 가능해진다라고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자산 운용 규모만 11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일경 6천조 원 정도 되는, 원화로는 그 정도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죠. 실제적으로 이 블랙록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2024년 초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11개가 출시되면서 한 달 만에 250억 달러, 2년도 안 돼서 1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이 뱅가드는 이 ETF를 전혀 취급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뱅가드의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의 내부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하락세에도 지속되는 이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요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이로써 5천만 명 이상의 이 뱅가드 중개 계좌 고객들이 규제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인 이 블랙록과 이 보수의 상징인 이 뱅가드, 월가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산 운용사에서 모두 이제 디지털 자산을 품게 된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적으로 이미 이 퍼스트 펭귄으로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뱅가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이제 거부를 해왔었어요. 블랙록하고 뱅가드 전 세계 자산 운용업계 1, 2위를 역시 지키고 있고, 블랙록의 자산 운용 규모만 12조 달러, 일경 8,400조 원에 해당되고, 뱅가드는 11조 6천 달러, 약 일경 7천조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예, 상당한 양이죠. 근데 이 규모가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에서 실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뱅가드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ETF나 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왔고, 이 디지털 자산은 뱅가드가 추구하는 건전한 투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공식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투기성이 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바뀐 게 이 스트래티지의 주식 2천만 주를 매입하면서 이 전체 클래스 A 주식의 약 8%를 뱅가드가 가져간 것이죠. 이것은 이제 뱅가드에서 직접적으로 그 암호화폐 주식을 이제 늘리는 이런 추세로 직접적으로 간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간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스트래티지가 이제 편입되면서 뱅가드에서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당 주식을 이제 매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뱅가드는 BTC 약 60만 개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뱅가드가 9월 29일 날 디지털 자산 ETF 거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12월 1일 디지털 자산 ETF 거래 제한을 공식 철회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뱅가드 역사상 처음으로 영입된 외부 인사 출신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뱅가드의 창립자 별세 이후에 신규 CEO로 선임된 이 살림 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력이 재미있는데 이 블랙록의 IBIT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살림 램지는 2024년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뱅가드의 신중한 입장을 이제 옹호를 했고, 결과적으로 램지 합류 이후 뱅가드는 이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가 결국엔 됐죠. 이게 지금 이 새로운 CEO가 부임하면서 뱅가드도 서서히 이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그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왜 안 그러겠어요? 실제적으로 블랙록의 IBIT를 만든, 그러니까 블랙록의 그 비트코인 ETF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뱅가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뱅가드와 블랙록이 완전히 개별 기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서로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2위 뱅가드가 모두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완전히 변화되는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유가 이제 옵트인 선택에서 기준 옵션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방식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ETF에서 채권으로,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로, 그리고 준연기금, 그리고 401k, 이 퇴직연금이죠. 여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에서 401k에서 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이미 서명까지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통과까지 비준까지 이제 되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걸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 감소 및 실질적 자산군에 편입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자동 유입 가속화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뱅가드나 블랙록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곳이죠. 예를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 연기금, 패시브 펀드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기본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특별 할당 또는 이 관리자 재량이 있어야지만 편입 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체자산 또는 실물자산 항목에 기본 할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이나 금이나 원자재나 부동산 ETF처럼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자산군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본 자산으로서 이미 획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방을 계속해서 막아주는 이 방어적인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디지털 자산이 그동안 이제 뱅가드에서는 계속해서 찬밥 신세였다가 이제 제대로 제도권 자산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요런 흐름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수요가 ETF 시장을 넘어서 이제 직접 토큰화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펀드로 1조 원 넘는 자금 유입,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기관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이 10억 7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정도가 한 주 만에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4주 연속 이어져 순유출 흐름이 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4주 연속으로 이어졌던 이제 순유출 흐름이 이제 강하게 반전이 됐다.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된 거죠. 미국 전체 90%가 넘는, 미국이 이제 전체 90%가 넘는 9억 9,400만 달러를 책임지면서 기관 수요 회복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몇 번 언급을 해드렸죠. 계속 음으로 계속 빠지다가 이제 양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미국에서의 이제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트코인 2년 만에 적정가치 하회, 향후 12개월간 132% 상승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 네트워크 경제학자인 티모시 피터슨에 따르면 이 매트칼프 가치 모델에 기반해서 이 네트워크 가치 아래로 지금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잠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매트칼프 가치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 이 아래로 이 가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선정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용자 기반 성장을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가치를 추정하고 역사적으로 주요 시장 주기 변동 시 유용한 맥락을 제공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 중 가장 가파른 조정 시점이 이제 나타났는데, 약 36%의 급락으로 이제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 밀렸었죠. 근데 이 움직임은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이 투기적 과열을 정리하면서 이 급격한 반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구매자들이 유입되고 네트워크 상황이 안정되면서 9만 달러 위로 지금 반등을 다시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매트칼프 가치 하회 시 평균 132%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 약 3장 동안 비트코인은 활동과 심리가 약화되면서 장기간 동안 매트칼프 가치 아래에서 거래가 되었고, 2023년 초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이후 가격은 상승하는 참여와 새로운 자본 유입에 힘입어서 이 기준점 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12개월 동안 이런 조건에서 수익률이 약 96%, 평균 132%의 상승률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 모델만을 보고 앞으로 그러면 132% 상승한다, 뭐 이걸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강했고 과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자 공급량이 지난 10일 동안 약 5만 BTC 증가하면서 상당히 늘었는데, 롱텀 홀더의 비트코인 롱텀 홀더라는 건 이제 최소 155일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 지난 12개월 동안 주요 매도 압력의 원천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 압력이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실제 손바뀜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롱텀 홀더가
매도 국면에서 이제 순축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보유량이 100만 BTC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0개 공공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총 105만 8,929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업은 이를 합쳐 이제 106만 1,697 BTC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스트래티지가 이 가운데 65만 BTC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공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역시 자리 잡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1,170만 달러를 들여서 130 BTC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2위는 이제 채굴업체,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고요. 53,250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더가 지원하는 이 21 캐피털이 3위, 그리고 메타플래닛, 그리고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회사가 각각 43,514, 30,823, 30,021 이렇게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블리쉬,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등도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세는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트레저리 기업에서는. 네,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보유 세계 2위에 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록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 이제 스트래티지, 바이낸스, 이런 정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세와 약세장에 대한 이제 전망들인데요. 이 비트코인 2026년 신고가 간다. 그레이스케일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5년간 35%에서 75%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장기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줬는데, 동시에 여러 차례 이제 급격한 조정 국면을 겪었지만 현재 상황을 장기 약세 전환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제 전통적 4년 주기를 재해석하면서 다음 상승 주기가 5년 주기로 이동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기 정점은 2026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ETF 자금 유입 역시 주요 동력으로 꼽고 있고, ETF 유입이 1년간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에 주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나 규제 진전, 거시경제 완화 등도 가격 회복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양적 기축 종료 시점과 비트코인 움직임이 반드시는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도 양적 긴축 종료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반등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약세장이 한 1년 내년까지 2026년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복귀를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1년 정도는 1년 좀 안 되게 지금 약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기대를 높이면 시장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시장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해 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전망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나왔는데 이 이유로는 이제
그 QT가 이제 끝났다라는 한마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양적 긴축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반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고 뭐 급등이 나오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난립니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이제 정책 전환 신호가 완전하게 이제 나오면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뱅가드에서 비트코인 ETF나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ETF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서 이 흐름도 이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나타내게 됐죠. 전체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적 긴축 중단과 함께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약 135억 달러, 약 18조 원의 자금이 단기 금융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이제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이것들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자금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스트래티지에서 CEO가 비트코인 매각 2029년 이전엔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 CEO가 리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할 수도 있다. 스트래티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준을 이 MNAV라고 해서 1 이하로 이제 지속적으로 1 이하에서 거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오히려 시총이 오히려 낮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그때 이제 매각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덧붙인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029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빨리 했었어야죠.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저렴하게 매집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들 2029년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시장의 안도감을 또 준 것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동성은 계속 있지만 여전히 쌍바닥 패턴을 이끌면서 바닥을 두 번, 한 번 다지는 흐름들이 나와주었고 좋은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시장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